안녕하세요. 2D 패션 디자인 임자람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지만 3월 18일 보강이자 6주차 강의를 진행하는 날인데요. 지난주 5주차 때 우리 타입프 툴 응용예제를 못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응용예제부터 진행을 하고 6주차 파일을 웹하드에서 다운받아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미리 6주차 파일 다운받아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오늘 거 6주차 영상도 꼼꼼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부터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를 굉장히 여러 개 그려야 돼요. 원형 도형 툴을 선택하시고 녹색을 잘 골라주세요. 스트로크 컬러는 안 쓸 거고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하얀색이 또 있는 거예요. 센터를 찾아서 Alt Shift 눌러서 이만큼 그려서 흰색을 채웠고요. 다시 여기에 녹색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요. 하얀 테두리처럼 보이도록 요만큼 이 바탕이 그려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흰색 원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요만큼. 그리고 나서 얘를 얹어 주시는데 미리 제가 준비했던 예제라서 순서가 제일 밑에 있겠죠? 얘를 Bring to Front로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세로축 정렬, 가로축 정렬 해서 한번 맞춰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쓸 건데요.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타입 오너 패스 툴. 그러려면 색이 없고 패스만 있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센터에서부터 요만큼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센터를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요것 때문에 센터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는 괜찮죠? 우리 어차피 얼라인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요. 지금 그린 이거는 스타벅스만 쓸 거고요. 커피는 따로 쓸 거예요. 이렇게 얘랑 두 개가 필요해요. 제가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 원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다가 일단 한번 써볼게요. 타입 오너 패스 툴로요. 여기를 찍어 주시고요. 스타벅스라고 적었고요. 글씨는 영문 폰트에서 에리얼 블랙으로 골라주시고 사이즈 키워서 흰색으로 바꿨어요. 왜 제가 밑에 커피까지 안 썼느냐? 이 상태에서 커피까지 쓰면요.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얘는 커피가 똑바로 돼 있는데 얘는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써야 돼요.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해요. 얘 따로.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툴로 얘를 잡아서 시작점, 끝점 말고 반대쪽에 혼자 있는 애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 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다음에 회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흰색. 자, 그러면 별만 채워주시면 되겠죠? 별 툴을 이용해서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카피 해주시면 스타벅스 로고 완성. 이렇게 글자 간격도 조절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S자를 똑같이 맞추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하나를 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리고
저기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삭제. 이렇게 하시면 스타벅스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이건 꼭지가 여러 개네요. 지그재그로 만드실 수도 있고 별툴로 그릴 수도 있죠. 별툴로 하실 거면 꼭지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만든 다음에 원형 도형 툴을 이용해서 하나를 그려주고 다시 센터에서 하나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다음에 지그재그로 가셔서 프리뷰 체크하고 개수 여러 개로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OK 한 다음에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하셔도 되겠죠? 어떤 방법을 쓰시던 하나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이 리본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삼각형을 하나 얹어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언그룹을 하면 얘만 필요하죠? 얘는 삭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놓고 뒤로 보내주시고 리플렉트 반사 툴을 이용해서 센터를 찍어서 버티칼로 카피 해주시면 기본 모양은 이제 나온 거예요. 요 숟가락이랑 포크, 달 하면 글씨는 쓰실 수 있죠. 숟가락은 이거랑 이거고요. 포크는 라운드 사각형이네요. 포크는 라운드 사각형을 얹어주시고 사각형을 그룹으로 묶어서 얘랑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디바이드 한 다음에 언그룹해서 필요 없고 얘랑 필요 없고 두 개만 다시 얼라인해서 가운데 정렬해서 유나잇 숟가락도 유나잇 이렇게 하면 포크랑 수저 만들었어요. 그룹 해주시고요. 얹어주세요. 좀 작아야겠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길이만 줄이고 싶으시면 부분 선택 툴로 앵커만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조그만하다. 이렇게. 그리고 달 하실 수 있죠. 동그라미를 겹쳐서 디바이드 원그룹해서 이거 버리면 이것만 남죠? 밑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디시즈 글씨를요 이 안에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밖에서 써서 가져갈게요. 안 그러면 저 동그라미가 텍스트 박스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요. 이제
이거 쓰는 원 하나, 요거 쓰는 원 하나, 원 두 개가 필요하죠? 원을 밑에 거 브레드 스파게티 샐러드 쓸 동그라미고요. 이거는 컵케이크 캔디 초콜릿 쓸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글씨 엄청 크네요. 컵케이크 캔디 초콜릿 폰트는 도둠 이렇게 해놓고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를 찍어주신 다음에 브레드 스파게티 샐러드 얘도 흰색 전체 선택 툴로 혼자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거를 안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글씨 좀 키울게요. 얘는 네, 이렇게 만들어서 키울까? 원하는 색상으로 각각 변경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텍스트 응용법 알아봤고요.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위를 보고 있는 글씨는 꼭 원 두 개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타이프 여기서 마치고 이제 6주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주차 브러쉬 파일부터 나갈게요. 이번에 필요한 패널은 브러쉬 패널이고요. 스와치 옆에 보통 이렇게 세트로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패널이 좀 지저분하게 막 순서가 바뀐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리셋 에센셜을 한번 했는데요. 메뉴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에센셜 한번 하셔서요. 여기 패널들 정리 좀 한번 할게요. 그러면 브러쉬 패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밖으로 꺼내놓고 볼 거고요. 이렇게 열어볼게요. 자, 그럼 하나씩 닫으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쇼 패턴 브러쉬 한번 눌러서 끄고요. 아트 브러쉬도 끄고요. 스캐터도 끌게요. 자, 이게 캘리그라피 브러쉬예요. 브러쉬 툴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낙서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힐 컬러 안 쓰고 스트로크 컬러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 모양일 때는요. 가로와 세로의 굵기가 같기 때문에 그쵸? 글씨를 쓰더라도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납작한 애들을 추천드려요. 이런 거.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두께가 달라서 좀 더 캘리그라피 느낌으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는 이런 일반 브러쉬예요. 자, 그리고 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요. 패스이기 때문에 클릭할 때마다 다른 모양의 브러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캘리그라피 브러쉬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캐터 브러쉬. 메뉴 눌러서 쇼 스캐터 브러쉬 해보시면 다양한 도형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제가 미리 꺼내놨기 때문에 이만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로 도큐멘트를 하나 열면 스캐터 브러쉬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거 꺼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닫고. 자, 스캐터 브러쉬는요, 우리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 때 이런 도형들이 이 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스캐터 수치가 높은 거고, 다닥다닥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붙어 있으면 스캐터 수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가지고 낙서를 해볼 건데요. 브러쉬 툴 선택하고 브러쉬 패널에서 하나 골라서 쫙 그려주면, 자, 선은 여기 있죠? 근데 도형은 여기까지 벗어나 있어요. 스캐터 수치가 높을수록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형태가 그려지게 돼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는 선에 가깝게 붙어 있죠? 별도 선에 가깝게 붙어 있는 편이고요. 얘도 가깝게 붙어 있네요. 이런 거는 그나마 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보시면요. 얘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사용을 해보시면 도형들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패스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펜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놓고서 얘로 이걸로 해볼까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 선택 가능하고요. 자, 이게 스캐터예요. 그리고 아트 브러쉬. 아트 브러쉬도 꺼내볼게요. 쇼 아트 브러쉬. 자, 그럼 다양한 정말 붓으로 그린 것 같은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슝 손그림 그리는 느낌과 최대한 비슷하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펜 말고 이번 제가 도형으로 해볼게요. 도형을 패스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붓으로 원탕 그린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브리슬 브러쉬. 자, 그런데 브리슬 브러쉬를 꺼낼 수가 없어요. 준비된 게 없대요. 그럴 때 아까 우리 스캐터도 새로 열면 없었죠? 여기에요. 브러쉬 패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메뉴가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여기 브리슬 브러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로 딱 열어보시면 이만큼 들어있는데요. 네, 그럼 이제 얘들을 클릭하고 사용할 때마다 여기에 추가 밑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클릭해도 지금 추가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활성화가 되고 아직 켜지는 않았죠. 체크해 주세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눌렀던 브리슬 브러쉬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꺼냈으면 이제 볼게요. 브러쉬 툴로요.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상 그려보시면 좀 물기를 머금은 것 같은 촉촉한 브러쉬들,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이 되는 브러쉬예요. 자, 그리고 패턴 브러쉬. 패턴 브러쉬도 꺼내 볼게요. 쇼 패턴 브러쉬. 자, 그럼 아래쪽에 또 있는데요. 얘는 제가 미리 만들어서 등록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레이스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조각을 만들어서 패턴 브러쉬로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리본을 이렇게 레이스 리본을 그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 조각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는요. 아까 에로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그 브러쉬예요. 데코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 브러쉬 여기서 꺼내 주실 수 있고요. 패턴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퍼져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이것도 패턴이에요.
한 조각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거 하나 추가해 두시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에스닉한 디자인 하실 때 이런 패턴들 도움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특히 스커트 밑단 같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좁아. 저리가. 이렇게 했다 치고 이 밑에다가 라인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럴 때 펜으로 미리 여기에다가요. 이 라인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고요. 이거를 이런 브러쉬들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셔도 좋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 안 맞는 부분들 얘는 선이라 어쩔 수 없죠. 이럴 때는요. 이거를 expand appearance 하세요. 얘를 이렇게 오브젝트로 확정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부분 선택 툴로 잡아보면 앵커점들이 있죠. 얘들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당겨주고 얘도 당겨주고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 선이 앞으로 오면 되죠. 아이고, 얘는 다시 숨겨주고 네, 이렇게 해서 스커트 밑에를 채워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 브러쉬는 여기저기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요. 이 라이브러리를 이것저것 한 번씩 눌러보면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는 걸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가장자리는 좀 모양 다른 애들 있죠. 이거는 코너가 꺾였을 때 이런 식으로 코너는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얘도 코너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가 다 똑같을 때는 그냥 다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도형이 아니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꺾여 있을 때도 여기 꺾여 있을 때도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거 이제 끄고 얘도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 얘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런 똑같은 애들을 다 그려서 하나씩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뭘 그려보셔도 좋고 선으로 해보셔도 좋은데 어떤 느낌의 브러쉬가 있는지 팔레트처럼 이렇게 만들어보고 요걸 그리려는 목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선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구름은 얘처럼 좀 부드러운 애로 해야 될 것 같고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다양하게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로 보시려면요.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을 하나 그리고 검정색이 아니네. 이렇게 해놓고요. 카피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얘는 이거. 자, 그리고 이렇게 안 보일 때는요. 선 굵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얘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얘를 제가 너무 작게 그려서 그래요. 얘가 크게 그려졌으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작으니까 손 두께를 적당히 조절을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용을 해보시면 얘를 그릴 때 어떤 걸 써야 되겠다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캐터도 브러쉬죠. 이런 거 당연히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얘를 선 두께를 줄여주시면 도형도 같이 줄어들어요. 얘도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 자, 이런 게 스캐터가 분포가 심한 애들이에요. 얘는 지금 줄였는데도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 스캐터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마이너스 180에서 180이래요. 얘를 최대한 적은 수치로 101에서 143 아니면 똑같은 수치 조절을 하시면요. 리브 스트로크 해주시면 얘는 이대로 남겨놓고 앞으로 작업하는 얘부터는 수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정을 했더니 이제 원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눈으로 보시면서 조절하고 싶으시면요. 저 선에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프리뷰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넣어놓고 스페이싱도 이 정도 조절하고 사이즈도 너무 심하지 않게. 네, 최대한 얘를 비슷하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OK를 하면 리브 스트로크 하면 얘는 그대로 내비두는 거고 어플라이 스트로크 하면 얘까지 싹 바뀌어요. 일단 리브 스트로크를 해놔야 얘도 다 다르게 적용되니까 이렇게 놓고 뿅 그리고 0.1 뿅. 자, 그럼 세 개를 다 같은 브러쉬로 만든 건데도 형태가 다 다르죠.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수정 가능해요.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그려볼 수가 있게 됐어요. 요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양화 그리기 해볼게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요. 저는 브러쉬 패널에서 이걸 선택할게요. 이거 아트 브러쉬 중에서 하나, 둘, 셋. 저는 세 번째 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선 라인, 산은요, 한 번에 그려주셔야 돼요. 슝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려주시고 전체 선택 툴로 딱 잡았을 때 바운딩 박스 끝에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끝은 지금 이쯤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라디언트를 넣었을 때 기울어져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분 선택 툴로 이 점들을 끌어당겨서 라인을 부분 선택 툴로 수정을 해주시면서 잡았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거의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색을 넣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들려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꼭 너무 똑같진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셔서 초록색을 넣는데요. 초록색일 때 오퍼시티를 0으로 할 거예요. 은은하게 녹색이 들어가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블랙 쓰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K를 검정색만 쓰겠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회색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 K 말고 우리 슈퍼블랙 있죠. CMYK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섞으면 여기가 은은하게 컬러가 보여지게 돼요. K만 100일 때랑 CMYK가 100일 때는 달라요.
자, 그리고 요쯤에다가 하나만 더 할게요. 녹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얘를 요 정도? 초록색을 넣어주고 오퍼시티 100 해주시면 이렇게 산의 색상이 들어갈 거예요. 좀 더 여기에다가 블랙을 섞어서 먹물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K 값을 더해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두 번째 슬라이더에 K 값을 살짝씩 더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해는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레디얼 스타일이고요. 얘는 빼고 얘는 오렌지에서 조금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스트록 컬러를 브러쉬로 넣었을 때 진한 빨강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해를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구름이에요. 구름은 좀 이런 애들, 반투명한 회색인 것처럼 보여지는 애들, 그리고 필 컬러 빼시고 일단, 아이고 얘가 바뀌었어요. 필 컬러 빼시고 이걸로 한 번에 그리시고요. 얘도 브러쉬라서 스트로크 컬러의 영향을 받아요. 그레이 색상으로 바꿔서 선 두께를 조절해 주시면 이런 가려진 것 같은 구름 그리실 수 있고요. 그 위에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산에 걸쳐 있는 구름들을 또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회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배경을 흰색으로 깔아보면 네, 이런 느낌이에요. 오퍼시티가 필요하시면 트랜스퍼런시에서 이렇게 더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로 그림 그려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꽃나무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배경을 그려야 되는데 배경은 검정색으로 하나 그렸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블랙 안 쓰고요. 여기서 RGB 000인 블랙을 골랐어요. 지금 제가 고른 블랙은 CMYK에 각각 80에서 90 정도의 색깔이 들어간 CMYK 4도 컬러를 다 사용한 블랙이에요. 근데 얘는요, CMY는 0이고 K만 블랙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와치에 있는 블랙을 썼기 때문에 얘가 흰색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저는 좀 이따가 컬러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세요. 얘는 흑백인 거예요. 흑백.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 플레어 툴을요. 한 번 드래그하고 이쪽에서 드래그해서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면 이런 컬러가 나와요. 빛이 들어간 것처럼. 근데 배경에 영향을 받는 애라서 얘를 이걸로 바꾸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해요. 다른 색을 넣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그 컬러에 맞춰서 색 표현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시고요. 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요거는 클리핑 마스크를 통해서 없애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어차피 이거 하고 나면 이 콧들이 밖으로 또 뿌려지거든요. 그때 한꺼번에 없애고 딱 이 사각형 액자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갈색으로 놓고
브러쉬로 이제 나무를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좀 더 밝은 색을 고르고 선도 좀 더 얇은 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겠죠? 더 어두운 색이 필요하면 어두운 색을 골라서 선 두께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브러쉬는 여기에 있죠. 근데 이거 직접 만들어서 등록해 볼게요. 벚꽃. 별투를 선택해서 이렇게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게 실제 사이즈로 나와요. 나무에 한 이 정도로 매달리겠죠? 분홍색을 잘 골라서 속에다가 좀 더 진한 핑크 하나를 넣고 바깥쪽 큰 별은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포커 앤 블로트 가셔서 이 정도 블로트 방향으로 당겨주시고요. 속에 있는 작은 별은 포커 앤 블로트 똑같이 가셔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좀 커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벚꽃을 만드실 수 있고요. 두 개는 아직 별 모양으로 잡히죠.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로 확정했어요. 자, 그럼 그룹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자, 얘를요, 여기다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스캐터 브러쉬로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내가 만든 벚꽃 브러쉬 해놓으시고요. 사이즈가 픽시드라는 건 이 사이즈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랜덤. 얘를 100%로 놨을 때 한 얘의 반절 정도 사이즈에서부터 내가 그린 사이즈까지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랜덤으로 나와라 이거고요. 스페이싱 랜덤 1번 꽃, 2번 꽃 했을 때 이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그 사이 간격도 하신 50에서 100%로 나와라. 스캐터, 선에서 얼만큼 뿌려지는지 이 수치가 클수록 스프레이 같다고 했었죠. 이건 뭐 적당히 이렇게 벌려주세요. 로테이션, 다 이 각도로만 나오면 다리로 두 다리로 딱 서 있는 정직한 꽃만 나오겠죠. 로테이션은 맨 끝까지 해서 그냥 자유롭게 아무 각도로 뱅글뱅글 돌면서 나와라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고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삭제. 이거 삭제 안 하면 무슨 일 생기냐면요. 나 이제 브러쉬로 얘 그려야지 하고 이렇게 팍 눌러요. 그 순간 패스는 브러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패스가 얘로 들어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그냥 선인가? 하고 이렇게 놓고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리세요. 이걸로 이렇게 뿌릴 때마다 벚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고요. 마지막 작업. 바깥쪽으로 튀어나간 얘들은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요. 얘랑 똑같은 사이즈의 사각형이 하나 필요해서 컨트롤 C, 컨트롤 F 했어요. 그러면 얘가 두 개죠. 이때 얘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요. 이렇게 딱 덮어요. 샌드위치 같은 거예요. 뒷배경 하나, 그리고 거기에 막 그림 그리고 앞배경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 잡아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7 해주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리핑 마스크고요. 클리핑 마스크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앞에 제가 이런 별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걸 다 잡고 컨트롤 7을 하면 이렇게 별만큼만 남기도 해요. 제일 앞에 있는 도형의 모양만큼만 보여지게 되는 게 클리핑 마스크예요. 이거 나가는 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방법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패턴 브러쉬. 패턴 브러쉬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조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시면 패턴 브러쉬로 오케이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거 만들려면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요만큼만 만들어서 반전한 거예요. 얘 4분의 1 조각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기본 사이즈예요. 한 요 정도. 그리고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다가 작게 하나 또 그리고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바이드 하셔서요. 세 개를 이렇게 다 잡고요. 유나잇으로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셔서 Alt 누르고 사각형을 이렇게 여기도 Alt 누르고 사각형을 그려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앵커점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이 앵커가 딱 일치할 수 있게 여기 지금 잘 안 맞았어요. 앵커 2개 생겼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앵커를 맞춰서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얘가 복사됐을 때 원의 형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구멍 뚫고 싶은 만큼 작업하는데 그냥 저 대강 아무 모양이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회전을 일단 시킬게요. 한 15도? 15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5도로 카피. 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여기 경계가 딱 맞겠죠? 얘를 이제 디바이드해요. 언그룹을 하면 얘만 필요한 거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뭐 더 꾸미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이런 거 막 이렇게 더 그려가지고요. 다 디바이드를 하고 요것만 쓰시고 얘들은 지우면 되고요. 얘는 반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카피, 2개를 잡고 반사 툴 이용해서 아래로 카피. 얘는 유나잇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이고 나 여기 안 지웠다. 요거 안 지웠네요. 이렇게 만든 애를요.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넣는 거예요. 패턴 브러쉬로 오케이 해주시면 브러쉬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 만드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저는 장식 몇 개 안 했는데 막 꼭지에도 이렇게 레이스 더 달아주시고 한번 해서 만들어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주시면 되는데요. 블랍 브러쉬.
브러쉬를 우클릭해 보시면 블락 브러쉬라고 있고요. CS5에는 아마 브러쉬 툴이 여기 있고 블락 브러쉬가 여기 따로 있을 거예요. 못 찾으시겠으면 Shift B 해보세요. 이게 블락 브러쉬 툴 단축키예요. 블락 브러쉬는 선이 아니라 면을 그리는 애예요. 그래서 필 컬러가 아니라 아니 스트로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필 컬러를 채워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똑같이 생겼죠, 우리 일반 브러쉬랑.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걸로도 해볼게요. 선. 컨트롤 Y. 자, 얘는 패스죠? 얘는 면이에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는요. 같은 색이라면 이렇게 겹쳐서 그리잖아요. 하나로 합쳐져요,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색칠을 하면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근데 색이 조금 다르다.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러면 그 위에 그렸어도 겹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블락 브러쉬는 얘 말고 이런 것들은 못 써요. 얘들은 쓸 수 있어요. 동그라미랑 뭐 타원이랑 이런 건 쓸 수가 있어요. 블락 브러쉬는 필 컬러에다가 놓고 이렇게 그리면 알아서 이렇게 스트로크로 바뀌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포토샵처럼 대괄호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리면 알아서 필 컬러로 갑니다. 스트로크이든 필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는 필에다가 놓고 색 고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덩어리 한 개, 두 개. 이거 한번 차이 보시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블락 브러쉬, 얘는 일반 브러쉬. 패스예요. 그래서 펜툴과 다르게 한 번에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패스가 이어지게 돼서 다른 색 하나 더 그려서 얹어서 손그림처럼 그리실 수 있어서요. 브러쉬랑 연동시켜서 쓸 수 있어요. 이거 블락 브러쉬로 그린 거예요. 그려서 여기다가 스캐터 브러쉬로 등록한 거. 이것도 도형이랑 이거 브러쉬죠? 이거. 이렇게 그린 다음에 스캐터로 등록한 거예요. 이런 것들 써보시면 본인이 직접 그린 브러쉬, 손그림, 귀여운 느낌 줘야 될 때 이런 디자인은 약간 로맨틱한 아가용품? 빈티지한 느낌 주셔야 될 때 이런 패턴이 자유롭게 들어간 뭐 원단 표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브러쉬는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다음 게 이미지 트레이스인데 CS5까지는 라이브 트레이스, CS6부터는 이미지 트레이스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미지 트레이스입니다. CS5까지는 라이브 트레이스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안 잡혀요, 그림이. JPG 이미지를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딱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면요. 여기에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버튼이 생기고요.
CS5까지는 라이브 트레이스라고 생겨요. 근데 이걸 누르지 마시고 이 옆에 세모, 내림 단추를 눌러보시면 디폴트부터 테크니컬 드로잉까지 이미지 트레이스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근데 CS5까지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없는 메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써놨어요. 이미지 트레이스는 비트맵 이미지를 BMP일 수도 있고 JPG일 수도 있고 GIF일 수도 있고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전환시켜서 깨지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주는데 완벽하게 사진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 그림처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 단추를 누르면 이런 메뉴들이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눌러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12개의 메뉴를 써보기 위해서 제가 얘를 12마리로 카피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 잡혔다. 둘, 셋, 넷. 자, 이렇게 12마리가 됐으면요. 첫 번째 클릭, 디폴트는 흰색 검정색으로 바꿔줘요. 두 번째, 하이피델리티 포토는 고품질의 사진과 비슷한 퀄리티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완벽한 사진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면분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로우 피델리티, 저품질 사진. 이건 좀 더 그림이 단순화되는 거고요. 옷 비교를 해봤을 때 조각이 하이 피델리티가 훨씬 많죠. 자, 그리고 네 번째, 3컬러즈, 세 컬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선 쓸 수 있는 게 제일 밝은 게 노란색, 그 다음이 파란색, 더 진한 게 블랙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없어지고 배경이랑 합쳐졌죠. 그리고 6개의 색상, 6개의 색상으로 뽑으면 배경이랑 눈이랑 색이 같아야 됐나 봐요. 그리고 16색상 해주시면 이렇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얘네보다는 섬세하게 표현이 됐죠? 쉐이드 업 그레이는 흑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로고도 검정의 그 화이트, 스케치드 아트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게 다르죠. 배경을 투명하게 해보시면요. 아까 요거 디폴트하고 로고 스타일은 검정이랑 흰색으로 분리를 해요. 그런데 요거는 스케치드 아트는 투명의 블랙으로만 해주기 때문에 이따가 이런 거 작업해 주실 때는 투명의 블랙으로 해주셔야 오브젝트만 이렇게 딱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배경 투명하게 보기는 컨트롤 쉬프트 D. 그리고 얘는 실루엣, 얘는 라인 아트, 얘는 테크니컬 드로잉. 징그러워, 그쵸? 자, 그리고요. 얘들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컨트롤 Y에 보면 이미지 상태죠. 이렇게 엄청 복잡해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면 얘도 익스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 이렇게 잡아 보시면요. 아까 이미지 트레이스 있던 자리에 익스펜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누르면 다시 그림 상태로 돌아올 수 없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요 앞에서 지금 하이피델리티 포토라고 하는데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하면 익스펜드 해주시면 이렇게 앵커 다다다닥 잡혀서 깨지게 됩니다. 대신 한번 익스펜드가 되면 얘는 이런 메뉴 안 생기겠죠? 일러스트 그림이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러스트는 앵커점의 개수로 용량이 결정돼요. 그래서 특히 이거 하이피델리티 포토 같은 경우는 앵커가 얼마나 많으면 다 파래 보여. 그쵸? 익스펜드를 그 인쇄소 보내기 직전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컴퓨터 용량 많이 잡아먹어서. 자, 그리고요. 이미지 트레이스 패널. 이거 CS5에는 없고요. CS6부터 생겼어요. 모든 패널은 메뉴바 윈도우에 있다고 했죠.
윈도우에서 이미지 트레이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어드밴시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메뉴가 다 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숫자 붙여서 다 적어드렸어요. 근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갖고 눌러보면 네, 이거는 오토 컬러, 자동 컬러예요. 하이 컬러는 하이 피델리티 포토 비슷하죠? 로우 컬러, 로우 피델리티 포토랑 비슷하고 그레이 스케일, 이거 아까 회색으로 바꾼다고 했던 그레이 스케일과 비슷하고 블랙 앤 화이트, 검정이랑 흰색으로 분리하는 거랑 비슷하고 아웃라인, 이거는 외곽선만 아까 스케치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자주 쓰는 메뉴가 여기 빠져나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프리셋에서 오토컬러라고는 했지만 아까 있던 메뉴들로 다시 수정도 가능해요. 익스펜드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JPG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브젝트에서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릴리즈 해주시면 원래 JPG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밑에 메뉴 좀 볼게요. 이걸로 해볼까? 자, 블랙 앤 화이트 로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림이 이런 상태죠. 자, 근데 패스의 개수를 많이 해주시면 조각이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섬세한 단계가 필요 없고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항상 섬세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로우도 아예 형태가 깨지죠? 그냥 기본이 제일 깔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코너 값을 높인 거랑 낮춘 거랑 어떤 게 더 선이 자연스러운지 보세요. 코너 값이 높아지면 각져요. 근데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둥글둥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가 없어요. 중간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100픽셀인지 1픽셀인지 노이즈가 1픽셀이 엄청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정하고 싶으시면 익스펜드고요. 다른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또 컬러로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컬러, 그레이스케일,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바뀌고요. 이 밑에 팔레트라는 게 있는데요. 오토매틱으로 하게 되면 자동 컬러가 되는 거고요. 리미티드로 하면 최저의 색상, 지금 3개죠? 근데 한 30개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풀톤으로 하게 되면 하이 피델리티 포토랑 흡사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도큐멘트 라이브러리가 있죠. 여기 도큐멘트 라이브러리는 스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이라고 해두시면 지금 여기에 전체 색상으로 맞춰져서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 라이브러리 메뉴 보시면요. 스와치에 여기는 스와치에 자주 쓸 법한 컬러들을 묶어놓은 기능들이에요. 그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컬러북에서 이 팬톤 컬러들 눌러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색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누를 때마다 끝에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색상 수치가 팬톤 수치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색상을 CMYK 값으로 알고 싶으면 더블 클릭했을 때 요거. 인쇄소에 팬톤 컬러 잘 모르실 때는 그 CMYK 값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쇄소 직원분들이 최대한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 거를 활용해 주시는 게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취업해서, 실무에서, 인쇄할 때 팬톤 컬러 모르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때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하시고요. 나중에 누가 그냥 까먹고 지냈는데 누가 그 팬톤 컬러야? 그 컬러 어떻게 돼? 했을 때 팬톤 컬러 수치는요 이건데요. CMYK 값으로는요 이거예요 하고 여기 거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스와치 라이브러리에는 우리 지난번에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컬러들이고요. 그라디언트도 물론 있어요. 그라디언트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또 푸드로 갔을 때 아이스크림, 뭐 과일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데 색깔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럼 여기에서 꺼내보시면 알아서 이런 예쁜 조합의 색들이 들어있어요. 뭐 초코, 바닐라, 딸기겠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 앞에 폴더들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돼요. 다른 것도 꺼내볼까요?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거 왜 꺼냈냐면요. 이거 컬러 이제 이 밑으로 생겼어요. 제가 폴더 추가한 대로. 그래서 그 색상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색상만 바꿔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스랑 이 컬러 스와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컬러 그룹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이거 지금 제 전경색 배경색이에요. 폴더를 만들어서 넣고 싶은 색을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원하는 색을 해놓고 폴더를 선택해놓고 추가. 우리 원래 여기 맨 뒤에 생겼었죠. 근데 우리가 폴더를 눌러놨기 때문에 여기로 생겨요.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 디자인 하실 때 우리 메인 컬러, 서브 컬러, 포인트 컬러 이렇게 뽑아놓죠. 그거 스와치에다가 이렇게 폴더로 해놓고요. 일러스트, 채색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그룹핑 해보시는 것도 디자인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스와치 이제 넣어놓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미지 트레이스는 별거 없어요. 눌러보시고 익스펜드, 뭐 릴리즈, 바꿔보기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끄고 자, 근데 이거랑 라이브 페인트를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또 필요해요. 얘 색칠하는 법을 알아야 그림을, 손그림을 컴퓨터 그림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 이렇게 선으로 그렸으면 여기 색 안 칠해지는 거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당연하죠. 얘가 이렇게 칠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일러스트에서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를 그린 거라서 색을 깔끔하게 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브 페인트는 그 빈 공간에도 색을 칠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우리 펜툴로 모델 드로잉 따라 그린 다음에 색칠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 같은 경우는 크게 확대하면 깨지는 비트맵 이미지예요. 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디폴트를 한번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익스펜드를 하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끝에 하얀색 네모죠. 이거를 Alt Ctrl X 하시거나 메뉴바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트에서 메이크 Alt Ctrl X죠. 이걸 하고 나면 가장자리에 눈송이가 채워진 것 같은 바운딩 박스로 바뀌어요. 그때 K를 누르면 안 바뀔 수 있어요. 한글이면 이렇게 표시돼요. 한영키 K 다시 누르세요. K를 누르면 라이브 버킷 둘 선택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색상 찍어서 이렇게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검정색 선도 이렇게 잡으면 선 색깔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반드시 다 칠하고 나면 꼭 익스펜드, 오브젝트에서 라이브 페인트에서 익스펜드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스캔받은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 이건 언제 많이 하냐면 컴퓨터로 일러스트 그리기 어려울 때 있죠. 손으로 플러스 펜으로 라인 꼼꼼하게 다 또렷하게 다 그려서 깨끗하게 따시고요. 지우개로 빡빡 문질러서 연필선 없애시고요. 그 스캔하세요. 그리고 이거 우리 이거 선택하고 여기에서 여기 메뉴 이거 중에서 디폴트 누르세요. 익스펜드 딱 하면 얘처럼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대신 검정색 선이 꼭 막혀 있어야겠죠. 뚫려 있으면 안 되겠죠. 색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페인트 버킷 툴로 색칠하셔도 돼요. 물론 깔끔하게 펜으로 그려야 하는 회사에서라면 그 방법이 안 먹히겠지만 웬만하면 나는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SNS 마케터라든지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패션 코디네이터 말고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 특히 성형외과 같은 데는요. 성형외과 블로그 관리, 그리고 우리 왜 성형 상담해주는 사람들 있죠. 코디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거의 블로그 관리, SNS 관리를 같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즘 대세가 손그림이에요. 그래서 손그림으로 색칠해서 블로그에 만화처럼 웹툰처럼 표현해서 올라가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그냥 손으로 그리면 해상도 때문에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안 선명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디폴트 시킨 다음에 라이브 페인트로 채색해서 올리면 훨씬 더 또렷하게 웹툰처럼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린 그림도요. 채색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띵 그려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연결 안 됐어요. 저 지금 이것 따로 이것 따로예요. 근데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검정색끼리 연결만 되라고. 그래 놓고 이거 다 잡고요. 라이브 페인트 메이크 이렇게 해주시면 선이 같은 걸로 합쳐져요. 기본 펜으로 그린 것처럼.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페인트 버킷 툴로 색칠. 네. 그리고 꼭 다 하신 후에는 라이브 페인트, 익스펜드, 언그룹. 그래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언그룹은요, 지금 제가 2개를 그렸기 때문에 2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생길 때까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해주시려면요, 다 하신 후에 이렇게 잡고 컨트롤 쉬프트 G를 이렇게 여러 번 해주세요. 그럼 다 분리돼요. 근데 나는 굳이 뭐 분리 안 해도 된다, 분리를 꼭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분리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거는 해두세요. 이렇게 해놓고 익스펜드 했어요. 분리 안 했으면 다 그룹이라서 같이 잡혀요. 부분 선택 툴로 잡아서 컬러 변경.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언그룹 안 하시려면 부분 선택 툴. 자, 그래서 대충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얘처럼 만들 거예요. 이거 손으로 볼펜으로 그려서 스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잡티들도 이렇게 같이 스캔이 됐는데 잡고요. 디폴트 하고요. 익스펜드 하고요. 라이브 페인트 메이크 해주시고요.
페인트 버킷 툴로 골라서 어디를 칠할까? 버섯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스와치에는 그라디언트도 들어있다고 했었죠. 여기에 그라디언트 보시면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드, 나무를 고르면요. 나무 그라디언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나무 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있어. 피부. 그라디언트에서 스킨톤. 스킨톤 보시면 이런 피부 색깔들 있죠? 피부 색깔대로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 방향은 못 바꿔요. 이따 익스펜드 하고 나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에서 또 머리. 이거는 머리카락 톤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또 이번엔 패턴을 칠해볼까요? 패턴에서 뭘로 해볼까? 이런 거? 촌 싫어. 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랑 패턴도 스와치의 도움을 받아서 칠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방향 못 바꾼다 했는데 그것까지 해볼게요. 다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서 익스펜드 꼭 하시고요. 부분 선택 툴로 잡았을 때 이 컬러가 여기 떠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를 바꿔서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잘 들어간 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겠죠? 아, 이건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이렇게 들어간 게 이상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분 선택 툴로 잡고 색상 바꾸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오로지 이미지 트레이스만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전체 선택 툴로 사람을 끌고 와서 이거 만들려는 거예요. 투명의 검정 스케치드 아트를 누르고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요거 스레졸드 수치를 높여서 좀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마음에 들면 익스펜드를 하고 저는 부분 선택 툴로 이 글씨만 삭제했어요. 그리고 날개도 스케치드 아트를 한 다음에 너무 떨어져서 이 수치를 주시고 익스펜드 언그룹을 했고요. 필요 없는 애들은 싹 지운 다음에 날개 한쪽 그룹으로 묶어 놓고 얘도 그룹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배치를 했고요. 그네 타는 애들 얘도 스케치드 아트 그냥 익스펜드 해도 되겠지가 않네. 익스펜드 언그룹하고 얘는 여기다가 매달아주고 부분 선택 툴 이용해서 끌어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얘들도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예요.
뒤집을까요? 앉아있는 애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얘들은 이미 벡터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배치를 해주세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나서 지워야겠어. 각각 오퍼시티 값을 줄 거예요. 특히 이거 트랜스퍼런시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 얘네도 넣을까? 이렇게 다 넣었으면 블랙으로만 하고 싶으시면 이대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잡아서 그라디언트를 이걸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패턴으로 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네, 하고 싶은 색으로 넣어보세요. 근데 색상이 좀 단순한 게 예뻐요. 이렇게 색깔 여러 개 들어간 것보다. 은은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이미지. 자, 이거 별거 없어요. 배경부터 만들게요. 검정색으로 배경 하나 그려주시고, 동그라미를 센터에다가 그라디언트로 넣는데, 얘는 노란색, 얘는 오렌지, 더 진한 오렌지인데 얘가 오퍼시티가 0인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진해도 되겠다. 이렇게. 그래야 가장자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것처럼 나와요. 오퍼시티를 0으로 해주셔야. 그리고 나서 펜으로 땅을 그리는 거예요. 이 밑에를 감춰야 되죠. 이거 그냥 이렇게 펜으로 그린 건데 색깔이 블랙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집을 스케치드 아트 시켜서 익스펜드를 해주고 새로운 툴을 하나 쓸게요. 워프 툴. 우리 그 포토샵에서 턱 갖고 눈 키우는 툴 중에 이거랑 비슷한 거 있어요. 리퀴파이에서 워프. 얘로요.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어요.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은 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위아래 드래그, 양옆으로 드래그 하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붕을 좀 마녀가 살 것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좀 더 꼬불땅꼬불땅 거리죠? 그거는 브러쉬를 작게 만들어서 이야 이런 식으로
꼬불땅꼬불땅 만들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쓴 블랙은 CMYK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간 슈퍼 블랙이고요. 얘는 스와치에 있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색을 이걸로 꼭 슈퍼 블랙 RGB 000으로 바꿔주셔야 여기 올렸을 때 색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맨 앞으로 보내기 해주셔야 이렇게 와요. 색 다른 거 보이시죠? K만 100이라서 이렇게 색 변경 꼭 해주세요. 왜 안 바뀌지? 이렇게 할게요. 얘들을 잘 섞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거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얘를 콩 찍어도 같은 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이제 집은 된 것 같고 나무도 스케치드 아트 익스펜드 그리고 얘도요 지우개로 Alt 누르시고 이렇게 좀 잘라서 땅은 필요가 없어요. 나무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찌우시고 이 바깥쪽으로 필요하죠. 나무까지 너무 뾰족뾰족하지 이렇게 딱 직선으로 이렇게 딱 잘리지 않게 사이즈 조절하셔서 나뭇가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이 색깔로 제일 위로 보내기 하셔서 얹어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박쥐도 스케치드 아트 인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익스펜드 브링 투 프론트 아이드로퍼로 이 색깔 이렇게 박쥐 붙여주시면 이제 호박도 스케치드 아트 얘는 좀 조절해야겠어요.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이렇게 높이고 익스펜드 원그루 위로 하나 보내놓을게요. 보내놓고 검정색 잡았으면 이제 얘들을 배치하고 싶은 곳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놨죠? 이제 글씨 쓸 거예요. 글씨는요. 타입 툴을 이용해서 할윈만 쓰고요. 두꺼운 폰트를 아무거나 해주세요. 저는 오렌지로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O, 컨트롤 쉬프트 G 그래서 하나씩 다 떼고요. 얘를 이 사이에 놓고 색을 얘랑 똑같이 스포이드로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네, 다 잡고 그룹, 여기 그룹이 안 뜨면 오브젝트에서 그룹, 그리고 배치해 주시면 완성입니다. 폰트, 이거는 다운받은 폰트예요. 인터넷에서. 폰트 다운받는 곳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폰트닷컴이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여길 추천드리는 이유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잘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펜시에서도 카툰, 웹툰에 쓸 법한 폰트를 구하고 싶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폰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또 좋은 이유는 사용자 권한이 표시되어 있어요. 프리풀 퍼스널 유즈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라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과제하거나 뭐 포트폴리오 만들거나 상업적인 용도가 아닐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긴 지금 안 보여지네요. 100% 프리라고 적혀 있는 폰트가 있는데, 그거는 상업적으로도 써도 상관없는 폰트들이에요. 이런 거는 상업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데모라고 표시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폰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상업적으로 꼭 쓰고 싶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오케이 했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람 이거 만든 디자이너가 연락처를 적어 놓거나 이런 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 홈페이지일까요? 네.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만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시고 뭐 연습하기 위해서 쓰는 폰트들은 거의 여기에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거 할로윈은요, 여기 홀리데이에서 할로윈으로 들어가세요. 발렌타인 폰트 구경 한번 해보실 거면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거 막. 너무 예뻐. 막 사랑스러워 하는 폰트들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가 안 나오고 이렇게 도형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죠. 다 글씨가 잘 나오고 있네. 도형들이 나오고 있는 폰트는 이거 나 할로윈 누를래 했는데 크리스마스 눌렀어. 딩벳 폰트라고 해요. 그래서 일러스트에서 갖다가 뭐 이런 폰트 쓰시면 되겠죠? 이런 거 쓰셔도 될 거고요. 이런 거. 이거 컨트롤 쉬프트 O 하면 다 벡터 상태로 깨져요. 그래서 도형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딩벳 폰트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 보세요. 박쥐도 여기 있고 고양이도 있고. 네, 그래서 다폰트닷컴 사이트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거 영문 폰트만 있어요. 해외 사이트라서. 한글 폰트는 네이버 폰트를 추천드리고요. 거기에서도 상업적으로 쓰시는 거는 표시되어 있는 대로 걔들도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쓰시면서 저작권 그런 거 걸리지 않고 잘 알아보시면서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주차 이미지 트레이스까지 다 봤고요. 7주차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대면 강의죠. 수요일, 6일 수요일 날 대면 강의가 될 텐데 또 뭐 변동사항이 있다면 제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6주차 5월 2일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퀴즈방으로 이동해 주세요.